필수 성분이라고 핵심만 잡으시는 연습만 하시면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같은 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서 계속 근데 이렇게 반복해요. 보는 거야. 볼 때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랑은 이제 오늘 들어갈 강의는 구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강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장 빠른 합격의 길로 꼭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공부할 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강의입니다. 구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실 거는 문장 해석입니다. 문장 해석 안 쓰셔도 돼요. 문장 해석을 공부하실 겁니다.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뭐 어떤 문제를 풀어도 사실은 그 한 문장의 해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영어 문장을 어떻게 가장 빠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빠르게 영어 지문을 해석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구조 분석을 딱딱 해서 이거는 이거니까 이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쭉 뒤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어려우셔도 처음부터 하셔도 여러 번 들으시면 반드시 되시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영어 문장의 해석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는 거, 이번 강의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좀 더 강의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공무원에 나올 수 있는 거의 다 기출문제입니다. 한 99%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구문부터 여러분 막 비교, 도치 같은 아주 복잡한 구문까지 전부 다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예요.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이게 파트 1입니다. 그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실 거냐면 영어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법, 그 다음에 뭐 동사에 대해서 아는 법,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는 법, 그 다음에 보어를 찾는 법, 그 다음에 수식 어구를 찾는 법, 아주 기본적인 그 문장의 성분들을 구별해서 그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파트 1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트 1이 끝나면 당연히 파트 2가 있겠죠. 파트 2에서는요, 여러분 비교 혹은 도치 같은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뭐 부정구문 같은 보자마자 짜증이 나는 영어 문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이런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하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끊는지를, 여기까지를 어떻게 끊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 문장 대충 그냥 몇 개 비벼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단어 아는 거 몇 개 그냥 대충 그냥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다만 그 정도로 영어 문장을 그냥 봐도 보일 정도면 원어민 수준이겠죠. 뭐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에서 이게 뭘로 쓰였는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합치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를 빠르게 가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는 사랑한다.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신 다음에 너를요 이렇게 끌어준 다음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게 빨리 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영어 문장 해석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좀 요렇게 해서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제가 모든 패턴을 다 늘 거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정말 어려운 패턴 그리고 어려운 문장들 다 넣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대로만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걱정 없이 해석은 문제가 안 되실 겁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시면 2번 들으시면 돼요. 무슨 비효율적인 거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한 번 들어서 완벽히 다 하실 정도면 이미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구조 분석을 하는지, 영어 문장을 어떻게 끊는지를 잘 보시고 한 번 더 들으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복습만 하시면 여러분, 사실은 영어 문장 해석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독해 지문을 쭉 보면은 쭉 보이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영어 구문을, 영어 문장을 완벽하게 뚫어내는 그런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요. 다시 한번 컨텐츠 볼게요. 저희가 오늘 들을 건 파트 1이에요. 지금부터 한 20강 정도 분량을 파트 1을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는 기초개념 총정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문법 용어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렇게 쓸 거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쓸 겁니다. 라는 걸 1강에서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어가 조금 용어가 약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 용어가 뭔지 모르겠고 나는 구인지 절인지 나 그런 거 몰라가지고 영어 수업을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할게요. 기초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해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하고 그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요소들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어의 이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가 뭔지에 대해서 보실 겁니다. 주어 자리는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 여기까지가 주어인지, ing가 주어인지, 투부정사가 주어인지 같은 자세한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동사 관련해서 2형식 동사, 뭐 3형식 동사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몇 형식이 되는 것이며 그럴 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적어의 이해죠. 그러면은 그 동사 뒤에는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목적어고 뒤에가 보어인데 과연 이런 형태는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용어들도요, 기호들도요. 자, 네 번째가 보어의 이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네 두 개가 수식어구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에서 이거는 어떻게 쓰인 거다, 이거는 어떻게 쓰인 거다라는 게 안 보이시는 건 없을 거예요. 그게 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아,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쭉쭉 지워나가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랑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조금 설명을 드렸고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대망의 구문 인사이드 아웃 공무원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합격으로 가장 빠른 길을 가는 저와 함께 꼭 그러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달린다는 마음으로 저는 단 한 번도 강의를 하면서 나는 그냥 서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하는 건 학생들이니까 나는 대충 설명해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하겠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같이 달리는 존재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뛸 겁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게시판에,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답변 달아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게.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달아드립니다. 뭐 다른 분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달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같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요, 구조 분석을 할 때 주어는 S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뒤로 쭉 가서 주어는 S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동사는요, V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예를 들어 문장이 있으면 요렇게 끊어서 여기가 주어, 요렇게 끊어서 여기를 동사, 이렇게 쓸 겁니다. 요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끊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목적어라든지 아니면 보어라든지 이렇게 쓸 겁니다. 목적어, 보어란 용어예요. 그리고 요 목적어 뒤에 있는 것 중에요, 여기를 뭐 목적격 보어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직접 목적어 DO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에는 구나 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구나 절은 무슨 의미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겁니다. 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축구, 하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죠. 근데 그거를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단어처럼 만들었죠. 이런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 거를 구 혹은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나 절, 특히 그게 명사로 쓰이는 명사구, 명사절로 쓰였을 땐요, 이렇게 대괄호를 칠 거고요.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즉 이거를 제외한 모든 수식하는 것들은요, 소괄호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분석을 꼼꼼하게 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구조 분석하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구조 분석을 하고 어디를 끄는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기초 개념,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영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다 아시는 분들도 제가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들으시면서 아, 이런 용어는 앞으로 이렇게 듣겠구나 라는 거를 정리해두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문법 용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문법 용어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문법 용어 때문에도 어려워지거든요, 영어가. 분사구문이라는 걸 모르고 분사구문을 풀 수 있으면은 사실 그게 베스트죠.
그래서 저는 어렵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용어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은 이 정도를 모르면 거의 영어로 치면 한글이라는 걸 모르는 것 정도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라는 건요. 옆에다가 잠깐 정리할게요. 영어라는 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옆에다가 좀 쓰시면 돼요. 영어라는 거에는 품사라는 게 있어요. 품사.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영어라는 거에는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사라는 게 있고요.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둔 다음 적어두세요. 이렇게 적어두면 돼요. 영어는 위치어다. 위치어다라는 개념 적어두겠습니다. 영어는 위치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기본을 이해하실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적어두세요. 영어는 위치어다. 영어는 위치어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는요. 한 단어는 한 개의 품사를 가집니다. 원단어 원품사. 하나의 단어는요. 하나의 품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품사에는 8개가 있어요. 그래서 8품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그 품사는 역할과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에서 품사라고 하는 건요. 역할이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개념입니다. 한 단어는요. 한 개의 품사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 단어는요. 역할이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되셨죠? 자,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성분이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에는 첫 번째 오는 거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같은 개념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무조건 이게 들어간다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자리에는 무조건 뭐 명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품사는요. 단어는 하나의 품사를 가지고요. 그 품사가 들어가는 위치가 바로 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사와 성분은 비교하셔야 돼요. 다른 겁니다. 요거를 비교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요것만 일단 이 기본 큰 틀을 기억해 두세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영어는 위치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단어는요. 한 가지의 품사를 가집니다. 그랬을 때요. 그 품사가 되는 그 단어는요. 역할이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그 위치와 관련된 게 바로 뭐라고요?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되게 기본 틀입니다. 영어를 이해하실 때. 제가 지금 아주 속성으로 기초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들으시면 더 이상 기초 개념 안 헷갈리실 겁니다. 그 다음에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단어는 하나의 품사를 가진다 그랬죠? 그 품사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명사라고 돼 있죠. 한마디로 사물이나 사람을, 즉 나, 너 이거는 대명사고 책상, 의자 같은 것들을 명사라고 하죠. 딱 떨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명사라는 거는 저희가 왜 공부할까요? 적어두겠습니다. 명사라는 거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명사라는 거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어둘게요. 동사라는 품사에 뒤에 옵니다. 동사라는 성분에. 동사 뒤에 오는 거를 명사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치사라는 품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바로 명사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외우실 때 꼭 어떻게 외우셔야 되는 거냐면요. 품사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 단어는 품사가 뭔지, 다로 끝나는지, 니은으로 끝나는지, 하계로 끝나는지, 그냥 명사로 딱 떨어지게 끝나는지. 그래서 그게 만약에 명사라면 문장에서요. 맨 앞에 오거나 동사 뒤에 오거나 전치사 뒤에 온다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라는 거는 문장의 맨 앞, 그리고 동사 뒤, 그리고 전치사 뒤에 오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래서 그걸 명사라고 하고요.
대명사는요, 그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it, he, she 같은 개념이죠.